당정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서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 수요 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폭염시 냉방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피해 가능성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천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재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호우, 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응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당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성 호우 등 과거와는 형태가 다른 극한 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의 피해 분석을 한 결과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비 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 시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서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은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상당수는 대응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을 경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들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언론, 공익광고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풍수의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 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온열 질환 감시 체계와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익광고, 재난방송을 활용해서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안 지진 피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지난 6월 10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은 추가 지진 발생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정부는 심리부스, 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전 지역에 걸친 지진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 지역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 방제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처 간 유사한 정책들이 분절적 또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특히 일, 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도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정책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보완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